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과 같이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실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드릴 만한 영화 그리고 영상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사실 그거는 유튜브에 뭐 인스피레이션 뭐 이런 단어로 뭐 영감을 주는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뭐 스티브 잡스나 손정희 씨나 제가 손정희 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손정희 씨가 그빌 게이츠보다 돈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서 순간 전 세계 1위 부자가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그런 분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도 세상을 바꾸고 있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회사의 CEO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를 창업했고 굉장히 잘 나가는 어, 사람입니다. 기업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20대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들었지만 저도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원하는 방향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제가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어,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몇 년 더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조금 더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을 때 도움이 되면은 저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 영상에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와닿지 않는 말일 텐데요. 왜냐면은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은.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뭐 대학원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경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어, 이제 20대가 되고 대학생 생활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면 어느 정도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햇병아리입니다. 별로 아는 것들이 없는 이제 새파란 젊은이들이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른들이 지금 사회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배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지를 조금씩 몇 년 동안 배워가는 거고요. 그 배워가는 동안 꾸준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캐치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시면 OJT라는 기간이 있어요. 온더 잡 트레이닝이라는 기간인데요. 이제 교육 기간이고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이제 프리마베라라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다루게 됐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정도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됐고요. 사실은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정이 제가 5대 관리 중 한 개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대충 관리하는 게 공정 관리입니다.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어, 주공정, 크리티컬 패스를 파악을 해서 그 크리티컬 패스를 이루는
그 작업들을 아주 잘 관리를 해야만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내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어드밴스드한 소프트웨어가 프리마베라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비싼 소프트웨어고요.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랜트 쪽 그 본부에서는 그 공정관리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회사마다 상황은 잘 모르고요. 여하튼 제가 그거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 한 3, 4개월 되니까 저도 어느 정도로 할 줄 알게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공정관리라는 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공관리 경험이 있어야만 이제 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하면은 초벌을 하고 이제 언제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페인트가 언제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 바를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기거든요. 아니면은 작업자가 몇 명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양을 죽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게 남들은 안 하는 걸 하는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거죠. 세상에는 저보다 잘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 제가 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남들이 잘 안 하는 거를 하게 되면 그 저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다음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장윤정 씨 아시죠? 트로트 가수. 제가 무릎팍도선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 장윤정 씨가 언제나 그전에는 발라드 가수였고요. 발라드 가수 녹음을 할 때 발라드 노래 녹음을 할 때 언제나 작곡가분들이 너는 왜 이렇게 뽕기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계속 잘 안 되다가 자꾸 뽕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트로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트로트를 했다가 어머나라는 곡으로 대박이 터졌죠. 돈을 엄청나게 버셨죠. 그래서 그때 그 장윤정 씨가 뭘 느꼈냐라고 했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느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경규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미디언 이경규 씨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이경규 씨의 꿈은 제가 알기로는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고 자기는 코미디언으로서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제가 대학원 와서 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연구 주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원이 돌아가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면 어떤 거냐면 대학원도 어차피 돈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만 연구를 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잘 따는 교수님이 능력이 있는 교수님입니다. 물론 어떤 좋은 연구를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세상이 바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세상을 바꿔가는 게 IT잖아요. 뭐 스마트폰 없으면 저도 못 삽니다. 저는 인터넷이 물보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기술에 대한 발전은 끊임없이 요구가 됩니다. 그쪽 발전이 굉장히 세상을 선도해 나가니까 그쪽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돈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의 이제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법으로 막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대박이 터지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어, 나올 수 있는 것도 IT 기술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최고의 기업들이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이런 모든 기업들은 IT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IT 기술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IT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이쪽으로 공부하시는 이쪽으로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IT 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쪽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접목을 시키는 것이 세상이 바라는 그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 얘기나 이경규 씨 얘기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제 세상이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 세상이 꼭 그거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PPT 갑자기 추가해서 숫자가 안 맞는데 그 다음 조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에는 제가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그거 했다가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회사 그만둘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고 저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가족일 수도 있죠. 부모님 같은 경우도 자식들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라실 수 있죠. 근데 제가 가만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걸 안 해보고 어차피 안 된다라고 전에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안 된다라고 들었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그게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 종류는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경험으로 실패한 것에 대한 조언을 해주니 저한테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제 뭐라 그러죠? 자, 말일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냥 저는 듣고 흘리는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엄청난 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가 이 사람 멋있다, 아니면 이 사람 존경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남들이 안 한 것을 했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과 제 꿈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믿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내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본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게 중요한데요.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남과 비교를 해서 본인의 존재가 초라하게끔 만들 필요는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제가 85년생인데 85년생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있죠. 뭐 제가 그런 사람이랑 저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제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어, 제가 나중에 대기만성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어, 대신 조건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건 냉정할 수 있지만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후회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후회할 상황을 만들지 말자인데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중산층이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똑똑한 사람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외모부터 뭐 키, 뭐 모든 것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불공평함을 탓할 시간에 우리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또 다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가지 공평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어도 뭐 6시간은 자야죠. 저는 6시간 정도는 자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면 18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느냐가 나중에 10년, 20년 그 후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40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내가 마흔이 됐을 때 뭐가 하고 싶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10년 뒤니까 막연해질 수 있잖아요. 그 막연해질 수 있는 꿈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채워 나간다면 그 막연했던 것들이 확실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부분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 글을 올려주셨던 분 중 한 분이 제가 뭐 이중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건축공학에 대해서 너무 학점을 많이 못 듣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라고 질문을 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들, 뭐 후회할 상황을 만들지 말고 뭐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귀담아 듣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내가 이중전공을 하면서 이룰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 건축공학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남는 시간에 메워가면 됩니다. 그 남는 시간에 뭐 기사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게 안 되면 방학 때 일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로 본인이 27살이 됐을 때 그냥 이중전공만 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남는 시간들, 뭐 대학생 때는 시간이 진짜 많잖아요. 저도 대부분 노는데 썼지만은 제가 만약에 저는 제 삶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에 가게 된다면 제 삶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더 빨리 먼저 갖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잡담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애매해서 굉장히 여러 번 녹음을 했습니다. 드디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